10년 전에 저에게는 이 9개의 문장이 있었던 덕분에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었고, 저는 그 선택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셀덕방에서 독서노트 쓴 거를 인증을 해주셨는데, 그 책이 제 인생 책이었거든요. 원래는 몇 번씩 반복해서 읽던 책이었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독서노트 옛날 거를 꺼내서 보게 됐는데, 인생책이란 게 내 인생에 굉장히 강렬한 영감을 줬거나 터닝포인트가 됐던 책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책을 읽은 지 10년 정도가 됐는데, 10년 전에 도대체 어떤 문장들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을까를 같이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심플하게 산다 라는 책이고요. 제가 2013년에 읽었어요. 첫 번째, 옷장에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옷만 두자. 제가 20대 때는 옷 욕심이 진짜 많아가지고 유행하는 옷, 내 마음에 드는 옷, 세일하니까 산 옷, 막 이런 식으로 옷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옷장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내 옷장을 백화점에 있는 고급 편집샵이다 라고 상상을 하면서 진짜 100% 마음에 드는 옷만 남기기로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처리. 그래서 가장 좋은 변화가 옷장 문을 딱 열었을 때 입을 옷이 없네? 이런 말을 더 이상 안 하게 됐다는 거. 더 좋은 점은 뭔지 아세요? 시작은 옷에서 시작을 했지만 나의 일이나 인간관계까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의식하게 됐고, 같이 있을 때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 시너지가 나는 사람들, 서로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만 자연스럽게 주변에 남게 되더라고요. 시작은 옷장 정리였지만 이게 곧 나의 집, 공간을 정리하게 되고 굉장히 제 인생에 큰 영향력을 줬던 문장이에요. 두 번째, 식탐이 아닌 몸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먹자. 아시죠? 저 양고기 먹으러 몽골 여행 가고 팟타이 먹으러 태국 여행 갔던 사람.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처음 먹어보는 새로운 맛에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건강한 식습관을 이만큼이나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음식을 볼 때 좀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맛은 있는데 건강하지 않은 음식, 두 번째는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 그럼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은 저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니까 두 개 다 먹을 수는 있는데, 이왕이면은 맛있으면서 건강한 음식을 택하는 쪽으로 조금 더 선택의 기준이 바뀐 거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데 그 맛있음이 미친 맛있음이야. 막 엄청 맛있어. 이러면 예외예요. 그러면 저도 먹거든요. 즐겁게.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일상생활에선 맛있으면서 건강한 음식을 주로 택하고요. 그리고 이 문장을 볼 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식탐이란 게 결국은 혀를 만족시키기 위한 욕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만큼이나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혀의 면적은 한 50분의 1 정도 되려나요? 근데 이 작은 면적을 내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큰 면적을 포기하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순히 맛있다, 맛있으니까 먹자 이게 아니고 맛있는데 이게 내 몸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야? 라는 거를 한 번 더 필터링을 거치니까 나중에는 음식 보는 눈이 높아져서 정말 쓰레기 같은 음식 있죠. 초가공식품 같은 애들. 그런 음식들은 눈길도 안 가더라고요. 세 번째, 친구들에게 식이요법에 관한 연설을 늘여놓지 말자. 저도 처음에는 한창 건강 관련 공부하고 식습관 바꿀 때 이게 좋은 걸 너무 아니까, 내가 느끼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같이 누리고 싶어서. 특히 가족들한테 좀 많이 그랬죠. 근데 하면서 느낀 게, 저는 저 나름대로 이걸 알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시간 쏟고 시행착오도 겪었는데,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이 정보가 상대방한테는 그만큼의 가치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시간 낭비인 거예요. 저도 시간 낭비, 상대방도 시간 낭비. 초반에는 알려주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게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는 이걸 클래스로 풀었죠. 그래, 이거를 진짜 원하는 사람들한테 말하자 해서 클래스로 풀었고,
지인들한테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식이요법에 관한 연설을 노려놓지는 않고 있어요. 네 번째,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속을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 예전에 저는 모름지기 친구라면은 속마음까지 다 공유를 해야 되고 비밀이나 이런 것도 털어놓아야 서로의 관계가 더 견고해진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더 가까워진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멀어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친구를 너무나 신뢰하고 더 친해지고 싶기 때문에 저의 깊은 속마음까지 말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도 속마음을 말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기대 심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사람을 사귀는 속도와 그 아이가 사람을 사귀는 속도는 다를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이 이만큼 빨리 가니까 너도 빨리 따라와야 돼 하고 상대한테 강요하게 되는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당연히 부담을 느껴서 더 멀어지겠죠? 상대방과 친해지기 위해 사용하는 나의 징검다리를 꼭 속마음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로 바꾸니까 인간관계가 더 폭이 넓어졌어요. 여섯 번째가 사실 지금도 좀 어려운 건데, 좋은 말이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문장의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선 사실 부연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정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요, 결국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말인가와는 별개로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상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은 굳이 그 사람이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말, 싫어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좋은 말만 해라, 아부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침묵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명하다. 정말 신기한 거는 이 책뿐만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다른 책들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직도 저도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7번째, 말을 끊지 않고 자기 생각을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자. 아시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 제가 말도 진짜 많고 말하는 속도도 빨라요. 말 욕심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이 딱 났어. 그러면 말을 딱 끊고서 제 얘기를 하고 약간 요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는 거를 깨닫고서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 여기까지 올라와도 일단 스탑. 참아요. 참고 상대방이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리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도 연습 중이에요. 근데 훨씬 나아요. 내가 막 엄청 열중해서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말을 딱 끊어버리면은 말하던 흐름이 확 끊겨서 완전 힘 빠져요. 그리고 내가 기승전결해서 이 결을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중간에 확 끊어버리면 원래 말하려던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되니까 대화의 흐름이 또 애매해지고 어쩔 땐 무시당한 것 같아서 되게 기분 나빠요. 성숙한 대화를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에티켓, 나에게도 너에게도 말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있어 라는 안정감 때문인지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말을 하게 되니까 서로에게 훨씬 더 좋은 대화를 할 확률이 올라가더라고요. 8번째, 당신의 불행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멈추자. 불행에 대한 얘기는 나와 남을 피곤하게 한다. 아마 그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만 만나면 대화의 주제가 항상 뭔가 어두워. 되게 비관적인 그런 것만 대화의 주제가 되는 친구들. 그런데 그게 가끔 그냥 그런 주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안에서도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정말 매번 만날 때마다 10번 만나면 6번, 7번은 불행에 관한 게 주제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멀리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불행도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불행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주변에 그런 불행의 에너지가 나한테 끌려오고 달라붙는데, 이거를 심지어 입 밖으로 언어로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 끌어당김의 힘은 더 강력해지거든요. 제 예전 지인 중에 마치 그 짜증난다를 문장의 쉼표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짜증나서 짜증난다 라고 할 때도 있지만, 짜증나는 상황이 아닌데도 입에 붙어버려서 그냥 습관처럼 나오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불행할 수도 있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울 수만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그 태도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불행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과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더 좋은 상황으로 바꾸려면은 나는 어떤 걸 해야 하지 하면서 고민하는 희망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제 지인들도 그렇고 불행을 잠깐 얘기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솔루션은 뭘까?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주제로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내가 이런 사람이면 또 그런 대화 주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끼리 끌어당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주변이 바뀌고 그런 환경에 나를 데려다 놓아야 나도 바뀌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 마지막 문장이 저한테 되게 큰 울림을 줬던 문장인데, 우리는 우리 생각을 소리 높여 말할 때가 많다. 자신은 실제로 그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사는 척 연기하는 것이다. 그 원칙을 따르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자. 가르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바르게 먹자. 여기가 정말 좀 띵문이었어요. 결국 이거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언행일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설득은 직접 모범을 보이는 거라고. 말로만 불라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그냥 내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셀프케어 클래스 할 때 이제 미션을 주거든요. 저도 같이 인증을 해요. 그냥 미션 이거 하세요 하고 수강생들이 올리신 거 체크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실시간으로 찍고 올려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내가 막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셀프케어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거, 그 자체가 강력한 설득이고 영향력이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는 계속해서 셀프케어랑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클래스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모범을 보여야 돼요. 저한테는 완전 이득이죠. 엄청나게 큰 동기부여가 있는 거니까. 내가 나를 아끼고 돌보는 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제 주변을 바꾸고 제가 하는 일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처음에 셀프케어 클래스를 만들 때 온 열과성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수강생이 적게 모일 수도 있고.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망해도 남는 장사다. 나는 계속 셀프케어를 할 거고 그 스킬들은 나날이 늘어갈 테니까. 돈은 못 벌어도 셀케력은 높아진다. 정말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도 남는 게 확실했기 때문에 용기 내서 꾸!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셀프케어에 공감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꾸준히 잘하고 있기는 했지만, 초반에 제 생각은 이랬답니다. 오늘은 저의 인생책 심플하게 산다의 독서 노트에 적힌 문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어봤어요. 10년 전에 저에게는 이 9개의 문장이 있었던 덕분에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었고, 저는 그 선택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이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저 혼자 주저주저 떠들어봤는데 좀 재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했던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그냥 생각과 경험에 근거해서 이야기 드린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여러분, 오늘도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